수수료가 낮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브리핑은 뭐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대부분 아는 게 시장 개척 DB죠. 예, 시장이라는 게 뭐 일반 시장도 할 수 있고, 뭐 내가 있는 이 사무실 근처에 있는 뭐 건물 뭐 20층짜리, 30층짜리 건물 사무실마다 오피스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우리 근처에는 뭐 재래시장이 하나 있으니까, 혹은 뭐 어떤 뭐 병원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 제때 시간에 병원 들려가지고 간호사들한테 전단지 주고, 요즘에 이제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럴 시간이 그렇게까지 이제 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 이제 그게 가능했으니까 가능했고, 그리고 시장은 그 아무 때나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저녁이든 새벽이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저도 예전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단지 돌리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전단지만 가지고 또 안다니까 이게 작은 선물 같은 거, 뭐 행주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사죠. 그리고 그것도 아침에 포장하죠. 그 포장하는 것도 일이야. 아니면 포장 안 하면 포장하는 거 아예 그냥 대충 해가지고 사가지고 대량으로 사가지고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또 돈이 비싸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차라리 그 시간에 뭐 다른 거를 분들을 만나서, 아니 다른 DB를 사가지고 전화를 더 한다든지 더 만난다든지 하면 좋은데, 이 포장하는 게 우리 설계사 일이 아니잖아. 물론 그런 뭐 포장이나 고객들한테 선물 주는 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정성으로 그런 고객 관리를 한다는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예전에 뭐 일산 같은 데서는 꽃병에다가 꽃 있어, 아직도 있어요. 심어주면서 하는 개척도 신한생명 계시는 분들 많이 했고, 택시 개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척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개척이라는 게 예전에는 나라는 사람을 알리기 힘들고, 고객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왜 돌방이라고 하겠어요. 그냥 바위에다가 계란치기처럼 그냥 맨 땅에 헤딩하니까 돌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돌방은 안 했으면 좋겠고, 네, 왜냐면 요즘에는 온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다 온라인 보고 이렇게 신청하고 하는데, 그걸 굳이 개척 가서 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미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다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14년? 15년 전쯤에 동대문 그 원단 빌딩 있잖아요. 6층짜리인가? 거기를 당시 팀장님이랑 거기를 새벽 4시인가 5시부터 열어요, 도매. 그럼 거기를 돌았다고. 근데 그때도 이미 그 건물을 먹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남대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험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개척은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에너지를 다르게 효율 있게 쓰는 걸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또 개척이 저도 해봤지만 되게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아침에 보험 일하니까 출근할 때 어떻게 해요? 이쁘게 입고 오잖아요. 단정하게, 그러니까 단정하게 입고 오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머리부터 해가지고 옷도 되게 단정하게 입고, 남자분도 되게 단정하게 하고 오는데, 보면은 이 날 더운데 공당 같은 데 가면은 백반집 그 한밭집 앞에 식당가 앞에서 그 전단지 돌렸어. 보면은 그렇게 그 단정하게 멋있게 옷을 입고.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도 얼마나 그게 안 좋겠어요. 아, 저 보험이구나. 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시선은 상관없지. 밑으로 보잖아요. 밑으로. 근데 이 더운 날에 또 거기서 그 고생을 하면서 계약이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물론 나온다 그래도 저는 그게 별로 안 좋았던 게, 성희롱 그 발언을 되게 많이 들으면서 현장에서 그렇게.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네. 요즘도 뭐 보면은 가끔 그런 얘기 많이 들려요. 근데 지금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이게 그냥 뭐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전단지 주고 하는 거다 보니까, 본인의 이 멘탈, 마음이 굉장히 좀 강해지지 않으면 쉽지 않고, 그리고 계약이 나올 때까지 저도 예전에 소래포구 진짜 꾸준히 이제 하니까 한 달 반 만에 계약 하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전단지 뽑고 뭐 출력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고, 그 시간에 DB를 쓴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담당자 관리자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뭐 쓸 수 있는 DB가 있냐 없냐. 없다 그러면 과감히 빨리 다른 데 있는 대로 그 이직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굳이 야 우리는 다 개척 나가야 돼. 그럼 뭐 옛날부터 개척을 성공했어. 이런 데 있으면 거긴 그만둬야 돼. 빨리 나오세요. 네, 거기는 그런 데는 그만둬야 되고, 제가 이제 만약 혹시라도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고시원 사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모든 고시원 피난대피도에 제 이름이 박혀 있어요. 전직사 프라임에셋을 다녔었는데, 제가 원수사 그만두면서 프라임에셋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었는데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모든 고시원에 제 이름이 박혀 있어요. 제가 그 정도로 개척을 했고, 우리나라가 아니죠.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모든 골프존 있죠? 거기에 제가 다 다녔어요. 근데 물론 먹고 살았죠. 근데 이제 그건 그나마 컨셉 영업이었어요. 컨셉. 이런 컨셉도 없이 그냥 영업을 한다? 근데 그냥 돌방을 한다? 그거를 시키는 관리자가 있다? 거기는 그만두셔야 돼요. 저도 해보고 힘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 이동하시는 게 낫고요. 만약에 제가 아직까지 그 개척을 하고 이런 데 있었다면은 아마 지금의 제가 없을 거고 아마 본부장님도 지금의 본부장님이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되죠. 되게 네. 힘들고요. 멘탈 잡기도 힘들고 그리고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게 이 시장 개척 영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방법도 너무도 많은 시장이 있어요. 너무도 많은 시장이 있는데 이런 돌방은 좀 아니다. 언제적 얘기예요? 쌍팔년도도 아니고. 너무 오래됐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그 박람회가 있습니다. 저도 뭐 지금 이렇게까지 오래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박람회를 또 통해서 했던 건데 지금은 또 이제 그게 좀 많이 퇴색이 좀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박람회라고 보면은 제일 큰 게 임신, 출산, 육아 박람회. 지금도 그래요. 네. 뭐 부스도 어마어마하죠. 보험사 부스 뭐 현대해상부터 동양생명부터 요즘 메리츠부터 디송보 보통 3개 정도 들어가요. 심지어 하나송보도 요즘에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출산비 저기 한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진짜 고객들한테 태아보험을 제대로 좀 저기 하고 이제 제대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이제 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너무 뒤로 까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박람회에서 가입하면 뭐 보험료의 3배수를 준다. 많은 데는 뭐 4배, 5배까지 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람회에서 가입하고 사은품 받고 제 고객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저기 지사장님 저 그냥 박람회에서 가입하고 사은품 좀 받으려고요. 그리고 나중에 애기 건강하게 출산하면 그때 다시 바꿀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네, 저한테 그렇게 이미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지사장님한테 저희 사은품 달라고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저 박람회에서 가입하고 좀만 기다려라. 1년만 기다려. 출산하고 나서 다시 바꿀게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신뢰를 따졌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설계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척 영업보다 내가 앉아서 훨씬 낫지. 나하고 직접 상담하는 영업이잖아요. 초에 면담을 상담을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다음에 만나는 거에 대한 것도 신뢰가 이미 쌓은 상태에서 만나니까 훨씬 더 나은 DB가 돼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거기서 뭐 사은품을 얼마나 더 준다, 뭐 한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 박람회 대장을 참석해야 되는 비용도 내야 될 거예요. 아마 거의 대부분. 부스 하나당 하루에 뭐 많게는 적게는 30만 원에서 뭐 50만 원, 뭐 작은 데도 그런 데는 없고, 그런 데는 없고, 보통 부스를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부스가 보통 뭐 한 평, 2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사는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 뭐 20부스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그거를 보험회사에서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브로커가 항상 있어. 그래서 그 브로커를 통해서 보통 들어가고 아니면은 회사 단위에서 하는 경우에는 뭐 1년치 선납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요. 인테리어가 또 저희가 머니쇼 할 때도 인테리어가 2천 넘게 들어갔는데 그 인테리어 그러면은 보통 부스 하나 짓는데 몇 천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부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부스를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면 이 끝에 안쪽으로 설계사가 쭉 앉고요. 끝쪽으로 고객들이 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30명이다. 그러면 의자가 30개인 거예요. 조그만 책상과 의자가 30개. 그래서 이 30명이 엠빵을 하는 건데 중간에서 또 뛰어먹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가격이 예전에는 한 140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70에서 시작을 해요. 70에서 시작해서 150 사이. 이 규모에 따라서 이 정도 되고 30, 40짜리는 뭐 체육관에서 조그맣게 한다? 해도 70 정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거예요. 원수사에서 그거를 다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예를 들어 뭐 프라임에셋 10명, 뭐 메타리치 10명, 뭐 글로벌 5명, 어디 5명 해서 이 자리도 팔아야 돼요. 만약에 못 팔잖아요? 그러면은 팀장님 저희 박람회 이번에 뭐 5만 원씩 할인해가지고 좀 괜찮은데 싸게 나왔는데 들어가실 분 없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전에 예를 들어 3월에 그 절판인데 이번에 코엑스에서 저희가 그걸 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선납으로만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한 자리당 뭐 150만 원 다 팔렸어? 그럼 그렇게 가는 거고 거기서 안 팔리면은 또 다시 자리 판매 전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일단 내 자리세 일단 첫 번째로 비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서 현대해상만 파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은 태아 때 담보는 가격이 좋고 수수료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뭐 1년짜리 이러니까. 태어나고 나서 태아 등재가 되고 나서 수수료를 주는 회사가 대부분인데 현대해상은 이거래 수수료가 나갈 수 있는 상품 구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현대해상이 유명해서 뭐 팔렸다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수수료 구조 때문에라도 현대해상밖에 팔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사은품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거래 내가 돈을 받아야 돈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내가 현대해상 그 사은품 종이백을 들고 가고 있어. 그러면 다른 부스에서 잡아요. 어머님 태아보험 가입하셨어요? 그러면, 예. 뭐 사은품 얼마 받기로 하셨어요? 저 한 3배 받기로 했어요. 그럼 저희가 이거 드릴게요. 미안한데. 괜찮아요. 이거 드릴게요. 오세요. 이런 식으로 꺾다 보니까 제살깎기 영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로 까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객이 많이 그러다가 해약했어. 지사님 내년에 지사님한테 할게요. 시작한 거야. 그러면은 뭐 선불로 준 거를 돌려주니 마느니 아니면은 이거에 사은품 주는 게 아니라 뭐 3개월씩 나눠서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박람회만 하는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조직들은 또 뭐 화법이나 이런 게 좀 다른 게 아니라 뭐 당연히 유려하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소수가 그 시장을 먹어요. 근데 이제 못하시는 분들이 갔을 때 그거를 이겨내기도 또 쉽지 않죠. 그래서 박람회 영업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하셔야 될 거다. 박람회 비용이라는 게 아까 그 본문에 말씀하셨지만 40, 뭐 140, 70 뭐 이런 게 하루 참석 비용일 수도 있고요. 4일, 또 이틀, 3일 거의 박람회가 3박 4일 뭐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 하다 보니까 이틀만 참석하는 데도 있고 뭐 4일 다 하는 데도 있다 보니까 그 내용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박람회는 그리고 들어가셨을 때 제일 그 힘들고 어렵고 한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 들어가시면은 뭘 많이 주면 자료를 많이 준비해요. 앉았을 때 상담하고 뭘 얘기하고 뭐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설계사님들 박람회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고객을 안 치는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상담을 못 해요. 삐끼라고 해요, 삐끼. 예, 삐끼 해서 고객을 그 자리에 내 앞에 앉히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마술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알바도 쓰고 뭐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박람회에서는. 그래서 내가 내 돈 주고 하루에 10개 이상 아니면 최소 10명 이상 상담을 해야 다음 2차 미팅까지 뭐 프레젠테이션까지 갈 수 있는 고객이 한 6, 7명 정도 된다 그러면 최소 10명을 하루에 만나야지 내가 한 150만 원 4일 동안 아니면 뭐 한 200만 원 이거를 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200만 원 냈는데 하루에 2, 3명밖에 못 앉힌다? 더 잘하는 사람들, 경험이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안 춘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고객을 잡아가지고 상담을 하게. 그럼 그거 뺏기면요 나는 상담을 할 수도 없고 또 내가 그냥 거기서 계속 서가지고 뺏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참석하는 인원마다 이 모퉁이 4명, 4명마다 나는 15분 아니면 30분씩 아니면 6분씩 5분씩 먼저 5분 저기 삐끼 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다음 4명 이런 식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박람회 들어가신 분들은 뭐냐면 이게 뒤집어져요.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그 상담 D라고 하죠. 고객을 앉혀가지고 내가 이제 이분이 하겠다고 남겼어. 이거를 한 장 받는 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게 제일 어려워. 박람회는. 요즘에 다도 알아보고 오시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뒤로 까진다는 얘기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은 좀 쉽지 않은 시장이 돼버렸죠. 그래서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고 신규 유입이 돼도 또 금방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좀 버티고 살아가면서 이 나머지들한테 자리를 파는 이런 지금 구조가 많이 됐는데 산모교실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죠. 저도 예전에 이 박람회 할 때 박람회도 하고 산모교실도 했는데 산모교실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면 그래 박람회 때 너희들 많이 가입을 시켜라. 산모교실에서 그런 산모교실을 내가 싸그리 다 정리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산모교실도 괜찮았던 시장인 것 같은데 요즘에 산모교실도 많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럼 코로나 때 이후로 산모교실을 하는 데가 또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조금 좀 어려운 시장이 됐고 박람회가 우리 임신 출산 박람회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일반 뭐 가구 박람회 뭐 건강식품 박람회, 뭐 직업 박람회, 뭐 박람회 뭐 많이 있죠. 음식 먹거리 박람회도 많잖아요. 그런데 꼭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비과세 저축. 뭐 가입하시면 금을 뭐 한돈 드립니다.
뭐 뭘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들이 다 뭐예요? 보험사의 이제 종신보험이에요. 확정금리라고 하는 뭐 5년 납, 7년 납,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과세 저축하시고 뭐 가입하시고 가입 선물로 뭐 드립니다. 이게 뭐 룰렛처럼 돼 있지만 그게 이제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룰렛 돌리든지 뭐 뽑기. 근데 뽑기에 보면 다 사은품이 다 돼 있어. 제공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그 사은품이 다 있어요. 그렇고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나는 마치 딱 가가지고 가입했을 때는 뭐 거기도 다 그래요. 무슨 금융그룹, 무슨 뭐 산업은행 계열 뭐 이렇게 뭐 보험사 뒤에 무슨 보험이라는 소리는 안 비쳐. 그냥 나 신한 뭐 은행부터 요거만 딱 붙여. 금융그룹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은행이구나, 저축이구나 해가지고 가입했는데 나중 됐을 때는 종신보험이네 이래버려가지고 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거기도 문제되는 건 또 뭐냐면 대납이에요. 가입하시면 뭐 3개월치 저희가 내드립니다. 뭐 5달치 내드립니다. 지금도 현재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이 있어요. 예, 저희가 아는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렇게 가입하시는 것들은 그런 거 뭐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 필요해서 가입하시면 문제 되는 건 없죠. 근데 그냥 혹해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거는 그 저축이 아니고 종신보험이고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손해율이 좀 커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또 내가 우리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들어갈 때 나는 자리세 내고 박람회 들어갔는데 또 이것도 저축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또 상담도 매일 못하고 또 가입했는데 난 아싸 해가지고 지사장님 저 박람회 이번에 150 했어요 200 했어요 뭐 해가지고 했는데 한 2달 뒤니까 치료가 쫙 해지해버리고 이래버리면 아니 돈 받은 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박람회 안에서 사실 타율 제일 좋은 데는 뭐 임신, 출산, 육아 박람회예요. 근데 다른 데 들어가는 이유는 박람회가 싸거든. 네, 거기는 부스 한 부스도 주고 왜냐면 부스별로 하면은 거기 가서 우리가 4명 들어간다. 그러면은 부스가 뭐 비싼 데가 240 정도 하고 싼 데는 뭐 150만 원도 하고 120만 원도 하고 70만 원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100만 원짜리 부스 4명에서 25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데를 들어가는데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리고 많이 니즈가 있고 이런 데는 보통은 비싸죠. 그리고 박람회의 단점이 또 뭐냐면 뭐 자리값도 요즘에 있고 뭐 미끼에서 안 치는 것도 있지만 빨간 날 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왜냐면은 토요일, 일요일이 대목이기 때문에 보통 목, 금, 토, 일을 해요. 그럼 목, 금, 토, 일을 하니까 주말에는 항상 이제 행사를 가는 거야. 근데 보통 지방이든 다 가야 되잖아. 한 업체당 예를 들어 뭐 세계전람, 이가전람, 미래전람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업체당 제가 알고 있는 데가 행사를 80번을 해요. 1년에 한 전람 회사만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매달 매주 각 컨벤션에서는 이런 박람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업체 따라 돌게 돼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하는 경우는 자기네 순번이 들어올 때 아니면은 뭐 킨텍스 이런 데서도 예약 순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아니면 다 지방을 가야 돼. 그러면 다 모텔 끊어놓고 모텔에서 자고. 근데 고객들이 다 지방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뭐 우리 전주지사가 있으니까 전주에 갔어. 그러면은 전주 고객들일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서울에서 계속 왔다 갔다 전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주에서 일단 4일 행사를 끝내고 마치고 나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은 또 전주에 남아가지고 그걸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박람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유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힘들다. 결혼하신 분들 이런 경우 있어요. 집에 끼시는 사람들은 박람회 들어가면 딱 좋지. 그 집에 뭐 생활비 많이 갖다 줄 수 있으면. 그럼 아니 지 혼자 나가가지고 회사 모텔 잡고 술 먹고 일하고 다 할 거 하면서 집에다 한 1,500만 원, 2,000만 원 갖다 주고 싶다. 그럼 박람회 미친 듯이 하시면 딱 맞습니다. 설계사분들. 그렇지, 딱 맞지. 근데 가정도 챙겨야 되고 난 빨간 날 쉬어야 되고 나는 일에 대한 뭐 돈을 버는 것보다 약간 좀 삶의 효율을 좀 그게 좀 필요해. 그래도 조금 쉬어야지. 워라밸을 좀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람회 그렇게 좀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박람회를 한 5년 정도 있었지만 와 진짜 이게 사람 꼴이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총각 때는 괜찮아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할 때는 할 수 있지. 진짜 총각 때 너무 재밌지. 왜냐면 할 수 있지. 이게 박람회장이라는 게 다 보면은 지역마다 제일 큰 데 있어요. 뭐 백스코 부산에 여수 엑스포 있는 데 있지. 산단이니까 또 거기에 또 창원에도 거기
그 종합경기장 거기 있지. 그러니까 시내마다 제일 큰데 대전 엑스포 공원에 김대중 있지. 컨벤션 있고 뭐 광주 킨텍스 뭐. 일산에 있지. 그다음에 코엑스, 뭐 H센터, 뭐 하계열 세택 막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제일 큰 데만 있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으면 맛집이 또 얼마나 많아. 놀 데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일하고 보통 이제 저녁 먹으면서 뭐 그렇지. 소주 한잔 하고 뭐 아니면은 가끔 뭐 호텔에서 묵을 수도 있고 뭐 많이 벌면 좋은데 가정이 있는 경우 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일하는 효율이 이제 진짜 일만 하고 살아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박람회 해서는 먹고 살기 쉽지 않다. 맞아요. 보통 한 달에 2번에서 3번 정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고객 관리도 쉽지 않고 이제 박람회 다니는 게 그냥 일상. 고객도 박람회에서 만나고 기고객도 박람회에서 만나는. 그래서 저는 이 DB를 지금 오늘 이렇게 다 말씀드렸는데 한 정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한다 그러면 우리 처음에 그 퍼미션 DB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마이 유전자 분석 관련 DB하고 인하우스 그 다음에 브리핑 세미나 뭐 시장 개척 관련한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박람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지식적인 게 가장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지식적인 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내가 좀 공부를 좀 하는 걸 좋아하고 아니면 좀 연구하는 걸 좋아해. 그런 사람들은 유전자라든지 인하우스 들어가서 환자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좀 들어가시는 게 좋고 아니야 나는 활동력이 좋아. 나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어디 지방 같은 데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브리핑이나 세미나 같은 경우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아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그 회사에서 주는 DB 받아서 만나는 좀 내가 직접적으로 다 돌아다니는 건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고객들 만나고 전화해서 확정적으로 좀 하는 거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나는 그냥 상담만 하고 싶어. 뭐 이런 사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설계사분들이 했을 때 가장 타율을 좀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얘기 안 한 거 있죠. 시장 개척 DB 둘 다 아무도 얘기 안 했죠. 시장 개척은 하지 마.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